정화장치를 가동시켜야 될 임무를 가진 자가 이 자가 정화장치를 가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물을 다 통과시켜서 상수도의 오물을 공급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기자는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해가지고 거짓말은 차단해가 여과시켜버리고 진실만 쓰도록 써야 돼요. 진실만 써야 돼요.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한 의무를 부여받은 데는 공중파입니다. 공중파. 여러분 공중파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공중파는 여기 공중을 왔다 갔다 하는 공기와 마찬가지인 전파입니다. 이 공중파를 이용하는 우리가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SBS, KBS, MBC입니다. 이 케이블하고 다르죠. 이 3대 방송은 공중파의 재산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공중파를 재산, 그것도 빌려주세요. KBS, MBC, SBS한테 빌려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거 우리 거니까 우리 국민들의 공공재다. 국민들 모두가 가진 재산이니까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보도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국민들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불륜 드라마라든지 쌍욕 같은 거는 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애국심,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절대로 방해가 되는 그런 뉴스와 특정 경영할 필요 없다. 사실로 확인된 것만 보도하면 된다. 이런 엄격한 규정을 강요하는 것은 그자들이 쓰는 공중파가 자기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런 공중파를 받아가지고 MBC, KBS, SBS가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별 견제도 받지 않고 하고 있다는데 한국 사회의 이 공포입니다. 이거죠, 공포. 그동안에 이자들을 우리가 충분히 제어를 하지 못한, 견제하지 못하고 응징하지 못한 그들이 책임이 있는데 우리라기보다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검찰과 판사들이 저렇게 허물하게 대함으로써 MBC가 방호병 선남동을 했으면 그 책임자가 최소한 감옥에 가고 수백억의 배상을 물고 MBC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징력을 나쁜 사람을 이 처벌하는 벌을 주는 이 기능을 우리가 살려낼 거냐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아마 논란이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에 한 인간한테 가해진 최대의 인권 침해 사건이고 권력만이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하고 방송으로서 하고 하는 이 정신적인 고문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성해 보십시오. 내가 김용한 씨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시로 기자들이 오고 수시로 불려와가지고 30분이나 쏟아갖고 하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이제는 인권 침해 사건으로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여기에 관계됐던 정치인과 언론인이 벌을 받도록 하는 운동을 시작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됐다고 해서 국립현충원에 갔는데 예상대로 딱 김대중 묘소에만 참여하고 다른 대통령, 건국 대통령과 건설 대통령 다 빼고 박근혜 씨는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다 차렸는데 요것만 봐도 두 사람의 역사관이 다르다 하는 것을 한 사람은 그래도 통합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고 한쪽은 분열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어제 후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좌익 운동권 수준의 경문으로서는 손색이 없어요. 대통령이 될 사람 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 사회를 다 극악무도한 사회로 보고 과거에 잘한 거는 전부 김대중 노무현이가 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런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두 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파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좀 논리상 맞습니까? 이거 국어, 대통령이 될 사람과 대통령의 국어 실력이 참 문제예요. 아까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녹취록을 읽어보니까 이게 국어가 제대로 안 돼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을 이야기한 거니까 괜찮아요. 두 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파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징이었어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 사람 대통령이 한 사람은 병사하고 한 사람은 자살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 파탄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맞습니까? 김대중 씨가 병사한테 이명박 정부가 국정 파탄이니까. 아니면 막 이명박 정부가 국정 파탄한 걸 보고 효고사하고 그것과 자살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한국인들이 목욕탕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탕에서 뭐 그런 문제가 넘어지거든. 이명박 때문이라고 대통령 때문이라고 욕하는 딱 그 수준이 딱 그 수준.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야유하는 막말하는 걸 보고 가슴이 들썩해가지고 한강으로 투신해서 자살한 것은 확실해요. 그건 누구 때문에 했다는 것이 확실한데 80을 넘긴 김대중 씨가 노안으로 사망한 게 본인 때문이 아니고 그럼 담당 의사가 잘못한 건가? 그것도 아니면 대통령 탓이다. 이런 문장을 쓰고 앉아있고 이런 문장을 보고도 다 뭐 좋은 좋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한국 사회를 두고 인류국가가 다 됐다든지 우리는 이미 민주국가라든지 우리는 좀 있으면 일본을 능가한다든지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K-팝이 세계를 석권한다 해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올림픽에서 5등 했다 해가지고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이 똑같이 올림픽 수준, 우리 기업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기업, 우리 인류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기업, 대기업, 특히 이 세계 인류입니다. 이 나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기업.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나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힘은 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업. 그 기업의 능력은 한국이 막 인류국가로 인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류가 됐어요. 스포츠 전반적인 게 아니고 올림픽에 나가는 그 분야에 국가가 적극을 뒷받지만 그것도 대부분 기업이 뒷받지만 스포츠 비인기 그 종목은 기업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메달 못합니다. 그것도 인류 볼 수 있어요. 대중문화 중에 일부 K-팝, 한류, 드라마 뭐 이런 거 인류는 알겠지만 꽤 정치는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 정치를 한 사람 중에서 다 여야를 합쳐버리면 나름대로 이 정도 발전시킨 거 3년 될 거예요. 제일 떨어지는 게 뭐냐? 언론입니다. 언론. 기자들, 기자. 한국의 기자는 우리 정치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국제 경쟁 최하가 언론입니다. 언론. 기자들입니다. 기자. 요새 시리아에서 저렇게 기각대가 가는데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다가 지금까지 죽은 언론인과 언론 종사자가 60명입니다. 60명이 죽었어요. 그게 한국 기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이라고 하죠. 월남전 취재하다가 수십 명이 죽었어요. 거기도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전쟁 취재하다가 죽은 수십 명의 외국 기자가 있지만 한국 기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한국 기자는 총탄 사이를 지나다니는 슈퍼맨이다. 아니면 위험한데 안 가는 사람들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위험한데 안 가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근데 장준하, 타살설, 이거는 게으른 기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최저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최저예요. 이게 흉기입니다. 흉기. 한국의 언론은 흉기라고 보시면, 특히 3대 방송, 좌파 언론은 흉기라고 보시면 딱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요새 이 역사 논쟁이라는 것을 난데없이 하고 있어요. 역사 논쟁. 뭐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신인데, 이 역사 논쟁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무슨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 논쟁 중구난방으로 논쟁의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대전제는 뭐냐? 역사 논쟁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사람들끼리만 역사 논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는데 축구 경기 규칙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만 축구를 해야지, 축구 경기를 규칙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축구하면 그게 축구가 됩니까? 소환이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역사 논쟁하자고 주로 박근혜 씨를 몰아붙이는 이 세력, 이 세력은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 역사 논쟁이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좋다. 나는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한다.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다.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끼리 역사 논쟁은 됩니다. 그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승만, 박정희 비판하는 그게 논쟁이 되겠습니까? 비방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대전제는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논쟁이라야만 성립이 된다. 성립이 된다. 우리 규칙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만 게임이 성립이 된다 하는 대원칙. 대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요새 해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새 기자들이 제일 잘 받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지원이가 뭐 한마디 하면 기자들이 열심히 써줍니다. 열심히 써줘요. 근데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정치인 중에서 거짓말의 챔피언 아닙니까? 상석 거짓말쟁이거든. 근데 세상에 상석 거짓말쟁이라는 건 이미 기자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다 알아요. 거의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은 뭐냐? 시진핑이라는 다음 후계자가 될 사람이 김대중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이는 한반도 평화의 해방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외교적 이야기를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써준다 이거예요. 이건 외국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이 표명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기자들이 써주지 않습니다. 쓰면은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자가